안녕하세요. 자, 이 33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회 기출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역대급이다. 그래서 기존에 왔던 공법 문제 중에 상당히 33회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높았는데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우리 교과서기 외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부분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는 상당히 굉장히 난이도 상으로 풀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의 문제일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냐. 근데 이런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일회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냈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도 꼭 나올 것이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감 제끼고, 다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우리 공법 60점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한 10개 정도는 공부를 충실히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제가 느끼지만 국토계획법은 여러분이 처음엔 공부가 어렵잖아요. 양이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면 했던 부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토계획법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지역지구, 구역.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었죠.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었죠.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대도시장은 유통상업적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어디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물어본 거잖아요. 복합용도지구는 상업적에서는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어요.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좀 더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복합적인 개발. 그래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에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위 지역 위에다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에는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대도시장은 재반복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재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복의 우려가 있으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방제지구를 지정해야죠. 재예방을 위해서 방제지구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고 그에 따른 건축 제한도 있죠. 그런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역지구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광장은 그런 행위 제한과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건축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되죠. 근데 다른 경우는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같은 경우에 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죠. 다른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는 특례가 5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5번이 답이겠죠.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2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개발행위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자,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심의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할 때는, 사방사업을 한 것은 사방사업은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공익적인 게 크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행위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는 좋은 일이니까 심의 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용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 분할은 허가받아야 한다. 원래 토지 분할은 원칙은 일정한 부분에서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그래서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도로가 잡혔대. 그러면 이게 지용도면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 분할이겠죠.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용되는 사항. 그래서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장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개발행위 제한. 자, 이런 주변 환경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국장이 제한권자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개발의 제한 절차죠. 심의 거쳐서 제한해요. 도시계획원의 심의. 여기는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해서 여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니까 개발행위 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을 지정할 때 제한기간은 원래는 1회 하나요? 3년 이내죠.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단 이 지역은 개발행위를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은 1회 하나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하더라도 원래는 제한기간이 3년이 원칙이지만 1-2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10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6가지인데 4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마치면 준검사를 받아요. 근데 준검사를 받을 대상이 뭐겠어요? 토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런데 분할은 여러분, 정말 인위적으로 땅을 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상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이라든지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는 허가 대상이긴 하지만 준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분할과 적치는 준검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결정은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 준검사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받는 거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다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의 준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토지 분할은 준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준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이 틀렸고. 자, 그러면 맞는 것은 3번만 맞죠. 그 다음에 43번.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녹관 농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자에게 개발의 발생 가능성이 커서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과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보전지역에 시가화가 예상된다든지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된다든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든지 연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업지역이 틀렸어요. 주상공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나왔죠.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면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쁘니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도 올려주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래요. 근데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플러스 10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생산 녹지적은 원래 건폐율이 20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니까 플러스 10 올라가니까 여기는 30%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네요. 자, 여기는 지금 잘못됐네요. 여기는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 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 완화할 수 있다. 근데 용적 완화는 125% 완화는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원래 계획관리 10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125%에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문장입니다. 요게 틀린 게, 요게 답이에요. 2번이 답이다. 제가 체크를 잘못 내놨네요. 자,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기 결정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기 내용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 말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7일간 일반이 열람을 시한다. 성장관리계획 시행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열람을 하는데 열람은 14일 이상 열람하죠. 14일 이상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일간 열람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4번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여기서는 포인트 행정청이네요.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났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개발행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가져요. 그리고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한 자가 갖죠. 근데 그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일 때, 행정청일 때는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합니다. 새로운 것은 관리청이, 그리고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무상.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 기속하죠. 그래서 이 무상 기속에 대한 내용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대. 그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요. 무상으로 기속된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공공시설 기속이잖아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번 맞고. 자, 2번부터 개발 행위로 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행정청일 때는 각각 무상으로 갚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 기속하죠. 근데 여기는 개발행위자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냥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요. 그래서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행정청이 아닐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자,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관리청이 갔는데, 근데 그 불분명할 때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그러면 우리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는 거예요. 하천일 때는 환경부 장관. 그리고 도로일 때는 그 불분명한데, 관리청이 불분명한데 도로다 그러면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기타는 불분명하면 그때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천은 환경부 장관, 도로일 때는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타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4번은 관리청에 기속됐다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되거나 양도된 것입니다. 자, 그 기속 시기인데요. 언제 각각 이렇게 기속되느냐? 그럴 때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는요. 행정청일 때는 이 준공검사를 이 시설이 다 설치되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는데 그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기속된 걸 봐요. 세목을 통지한 날. 예, 행정청일 때는 세목을 통지한 날. 그리고 반대로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그럴 때는 반대로 먼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세목 통지하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된 걸 봅니다.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각각 기속된 것을 본다가 아니라 이때는 준공검사 후 예,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는데 관리청에게 그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기속된 걸 봐요. 비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으면 각각 기속된 것을 보고, 그래서 기속 시기가 정반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공계획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개발행위자가 행정책이면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로 설치되어 있는 설치 비용이 80억이고, 자, 종래 공공시설의 비용이 100억이다. 그러면 20억 꿀꺽 해도 됩니까? 자, 금액 상관없이 각각 행정책일 때는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20억의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때는 예, 금액 상관없이 각각 예, 무상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익금은 당의 도시공계획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예, 그 수익금은 도시공계획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예, 45번은 광역계획권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광역계획권이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 광역도시 수립될 지역이다라고 지정은 국장과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지역이 예를 들면 예, 경기도하고 예, 충청남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대. 그러면 다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하잖아요. 광역계획권은 공동지정 없습니다. 그래서 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자,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자나 특도나 도,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잖아요. 이럴 때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하고, 같은 도 안에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하다 하면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 그리고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이 아니라 이 경우는 도지사가 국장이 지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서 여기 이 서부권에 있는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건데, 자,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은 공동 지정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 가능하지만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 도지사가 지정하지 국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변경해야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다 도지사가 지정할 거예요.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지정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심의는 동급이라고 그랬죠. 이게 도지사가 지정권자니까 여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의사,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놓은 지방도시 심의 거친다. 국장이 여기 지정했는데 이걸 변경할까요? 그럴 때도 의견 청취하고 관계된 시도의사,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예,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의사, 시장으로서는 국장이나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이들인데 그 나머지들은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은 지정권자에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6번 도시계획위원회.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었죠. 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두지 않는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의 문제를 심사하고 의논하는 건데 국토부에 두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여기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임한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로 한다. 자, 여기 중앙도시계획에서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로 한다. 모든 뭐 이런 거 나오면 의심을 해야 돼요. 모든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국장이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공고할 때. 자, 해제 공고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한다. 뭐 이게 지정하고 해제한다 그러면 항상 심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해제 공고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시설이 결정됐는데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방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방권자가 안 해주면 결정권자 하고 근데 결정권자 안 해주면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은 해제 심사 신청 받으면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이렇게 공고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 결정 공고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래. 해제 결정을 결정권자에게 이런 해제 심사 신청이 있는데 그거 지금 왔으니까 당연히 너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고 뭐 했냐 차라리 해제하세요라고 국장이 결정권자에게 해제 공고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원을 제공할 수 없다.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사원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자, 이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 관할구역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요. 지정 절차는요.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요. 그런데 시도지사의 의견은 없어요. 주민 의견 청취와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지. 주민 의견 청취,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도지사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오면 안 되죠. 시장군수인데, 그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 의견 듣는다는 것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게 틀렸죠.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관할구역장이 지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이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맞네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용도구역이 나왔네요. 시가 조정구역에서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죠. 자, 시가 조정구역의 취지를 이해하셔야죠. 시가 조정구역은 나중에 무질산 도시적과 주변지역에 무지한 시가가 될 적인데 거기에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마구잡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 시가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금지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법이 정하는 일정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겠죠. 원래 금지지만 법정된 우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원래는 금지다. 근데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허가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큰 것들 막 허가해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당분간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만 허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한 자가 관련 건축물수 기존 관련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그랬죠. 자, 이게 30제곱미터 초과하면 뭐 겁나 그 위에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과가 아니라 이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개발행위가 금지인데 일정한 행위는 허가해 준다 그러면 면적이 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 초과가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축 100제곱미터 이하 가능하고요. 신축은 안 돼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그리고 공짜 들어간 시설. 그래서 공동시설, 공동시설 이런 공동시설 간이휴게소라든지 제방 사방시설이라든지 농기 이런 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이것은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공짜 들어가는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 이런 것들은 예,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작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뭐가 초과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힌트다 감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 이런 것들은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하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자, 기반시 연동제죠. 그러면 여기 설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는데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데 우리 법의 시행령에서는 당해제에 적용된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예요?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맞죠? 자, 2번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건수가 전년도 개발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 4개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전년도 개발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면 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죠. 자, 건수가 20% 의무적 지정이죠. 그 다음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 설치계획 수립해야죠. 수립해서 이를 어디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참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설치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데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설치계획 수립해야 돼요? 1년이죠.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해야 돼요. 만약에 1년 이내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죠.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그래서 제가 길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길은 언제? 기1.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된다. 그래서 3년이 틀렸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해결을 설치해야 된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징수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해결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그 구역별로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 비용이 부가 징수됐으면 그 구역별로 특별 해결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구역별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맞는 문장이죠. 답은 여기는 4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자, 그 다음에 49번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원래 기반시설은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죠.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 근데 기반시설은 원래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 결정한다는 것은 입안과 결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초조도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들어서 입안하고 입안해서 또 결정하려면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느냐 골라라 그랬잖아요. 자, 광장은 여러분 광장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무엇은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이게 관리계획 결정 없이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정 없이. 광장은 원래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광장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고
자, 그 다음, 대지 면적 500점 미만인 도축장. 예, 도축장은, 대지 면적이 500점 미만인 도축장은 이것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 건축물 부설 광장 제한다고 하시고, 이거는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예, 건축물 부설 광장을 제한, 나머지 광장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결정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은 이것도 관리계 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재활용 시설. 그리고, 예, 얘는 이 고등교육부에 따른 방송대학이라든지 통신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자, 디귿, 니은, 디귿, 니을이네. 여기는 말장난 친 것이고,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부설 광장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돼요. 요거 세 개가 맞네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답이죠. 자, 상당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왔을 텐데, 이번에도 또 나왔네요. 근데, 요 부분들, 우리 공법이 이번에 참 이런 말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자, 타인 토지 출입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법의 타인 토지 출입은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또 직가동행조사라든지, 시설사업, 뭐 이런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법조항이 이렇게 쭉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에 예, 들어갈 것은 그랬죠. 자, 발기다는 거. 근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왔잖아. 기반 설치 계획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돼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돼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와야 됐다. 그러면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여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세트가 되는 게, 예, 연동제도니까, 여기 뭐 나와야겠어요?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같이 나오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따른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참 이게 법조항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찾으라는 것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기반시설 설치계획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할 때는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같이 비교하면서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여기는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1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이 기본계획은 이 6명 특별시장 관리사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을 했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면 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승인 시청해요? 승인해 주세요라고 도지사한테 승인 시청하죠. 그러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보고 승인하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 도지사한테 승인해 주세요라고 승인 신청해요. 그럼 승인 신청이 있으면 도지사가 1년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죠. 근데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해요? 기초조사하고, 수립권자는 기초조사하고, 또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에게도 듣고, 또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이렇게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수립할 때, 예, 수립해서 승인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뭐겠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서를 첨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조사에 대한 결과, 공청에 대한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첨부해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수립 절차가 요거니까 기공지수.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하면 협의와 심의 거쳐서 승인권자가 승인하잖아요. 여기를 수립 절차, 여기를 승인 절차.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 신청할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 서류를 함께 첨부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첨부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기초조사 결과 맞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청문조서. 청문조서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렇게 첨부해 줘야지. 그죠? 그리고 해당 시군 및 도의회의 심의 결과, 시군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고, 도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인데. 그죠? 그래서 심의 의견 결과, 이게 아니고 시군의 이런 의견 결과죠. 그리고 또 해당 시군의
시군 및 도지방도시계의 심의 결과. 이 지방도시계교는 심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협의 심의는 여기서 하는 것이 이제 수리권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도도 틀렸고, 그리고 심의 결과는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승인 신청이 있으면 협의 심의에서 승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결과 나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자 협의 및 중앙도시 심의에 따른 필요한 서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협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여기다 제출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의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아니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이 답은 지초조사 결과서 제출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절차를 이해하면 문제를 풀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 등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맞춰주셔야죠. 용적률. 자, 주거적입니다. 주거적의 최대 한도죠. 주거적은 용적률이 얼마예요? 주거적은 용적률이 500%죠. 그리고 계획관리적은 비도시적에서 계획관리적만 100이고 나머지 80이잖아요. 그럼 농림적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80이죠. 그래서 50, 100, 80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3번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상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우리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공공사업자,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사업자가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옳은 건 나왔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다. 공공사업자는 발행할 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공공사업자는 지급보증 필요하지 않죠. 국가 지자체가 보증하는데 민간사업자일 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필요하죠. 거기 지방공사니까 지급보증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규모는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발행 규모는 이 초기 보상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분양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건 시험에 참 잘 나왔죠.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양토지 건축물에 2분의 1 초과해서 된다. 2번이 맞죠. 그리고 토지상한채권은 기명이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토지상한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낌상 포함돼야 되겠죠. 이거 굳이 없는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고 쓰지는 않겠잖아요. 토지 가격 추산 방법, 토지상한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하죠.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고. 자, 토지 등은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한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토지자가 원할 때, 그리고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맞는 것은 2번만 맞고 발행 규모는 참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54번 환지 처분입니다. 자, 환지 수용 방식이네. 환지 방식이네. 환지 처분 교환하는 것이죠.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시행자가 어떻게 해요? 환지 처분 절차. 자, 공사가 다 이렇게 이쁜 땅이 끝나면 환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면 시행자는 시행자가 그러죠.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죠. 공고하고 공람시켜요. 공람. 자, 공람입니다. 공람. 이 공사 이렇게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공람을 14 이상 시키면 이 공람 기간에 의견 있는 사람은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의견 제출.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제출이 없었다. 또 제출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그러면 준공검사 신청하면 이제는 준공검사 해주죠.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해줘요?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한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개발구역 토지수나 이해관계는 환지처분에 개발사 공사가 관계소유 공람기간 내 시행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가 공사 끝났다라고 공고하고 공람시키면 의견인 사람은 이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맞고. 그 다음에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환지 방식은
헌 땅 대신 새 땅을 받는데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 과 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게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청산하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지정권에 대한 중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한다. 자, 중검사를 받았어요. 지정 중검사 받았으면 몇 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되죠. 시행자가. 지정권자 중검사 받았으니까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야 돼요. 몇 일 이내에? 60일 이내. 근데 환지 처분하려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일을 공고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고 다음날 환지 시청한 여러분은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분, 환지 개정 권리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죠.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린다는 말은 통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통지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관보 공보에 이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죠? 공고한다. 자, 그러면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정전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취득한다는 이 표현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 환지는 정전 토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이전 확정됐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정전 토지 본다고? 시행자가 처분을 통지하고 공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고. 그러면 이 공고 다음날 이 환지는 정전 토지로 보죠. 자, 여기 맞습니다. 공고 다음날. 자, 그래서 여기는 60일이죠. 자, 90일 틀렸고요. 그 다음에 55번.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원래 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잖아요. 근데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이것도 시험에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암기할까요? 중국집 천정의 불.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중국집 천정의 불. 중국집 천정의 불. 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여기 있네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맞고. 자, 국가가 개발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개발사업 할 필요가 있다. 맞고. 지분 없고 천은 천재지변 등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맞네요.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죠.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얼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 자, 여기는 공공기관이네. 공공기관의장이 20만이 틀렸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래서 20만이 아니라 30만이 나와야겠네요. 30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떨 때요? 불성립.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여기는 이제 협의 불성립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집 천정의 불. 이거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중국집 천정의 불. 자, 그렇게 보시고. 답은 20만이 아니라 30만이죠. 자,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될 수 있죠.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라면 성립한다. 도시개발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법인이죠. 근데 언제 법 인격이 부여된다고?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에 설립 등기라는데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등기함으로써 법 인격이 부여된다. 맞고. 그 다음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도 또한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잖아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뭐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그리고 알리는 공고 방법의 변경.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리고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하죠. 신고다. 변경 인가받는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이 질문도 실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는 기출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만 나오는 반복적인 것들만 실수하지 말고 맞히세요. 그러면 6점 맞아요. 네, 뭐 어렵게 내서 틀리라고 내준 문제는 그냥 틀려도 됩니다. 그런 것들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속 기출이 반복되고 꾸준히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중요 부분들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들 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은 신고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얼마 동의해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3 동의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합 3분의 2분의 등기해서 조합 설립되면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되죠. 그리고 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언제 등기해야 된다?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같이 연결돼야겠죠. 자, 그래서 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신고죠. 그 다음에 예,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행자가 물었네요.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열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는 4명이 있죠. 크게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근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6개 공공기관 있잖아요. 60. 그 60이 어디입니까? 또 여기는 지방공사.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자,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6개 공공기관을 물었어요. 예, 정부가 투자해 만든 일명 공사라고 하죠. 6개 공공기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농공, 그리고 수자원공사, 수공, 그리고 관광공사, 관공, 그리고 철도공사, 철공, 그리고 매입공공기관, 매공. 매입공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6개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자, 근데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감정원이잖아요. 감정원은 아니죠. 자, 국가 나왔고, 답은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시행자를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자원공사 맞고, 관광공사 맞고, 지방공사 나왔고. 자, 이들이 예, 개발사업의 공공사업 시행자예요. 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죠. 이런 시행자도 물어봤고, 근데 이런 시행자들도 또 관련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원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예,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 얻어서 해야 되잖아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그리고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의 얻어야죠. 다만 경미한 변경은 동의 얻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경미한 변경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개발법에서는 우리 법에는 이러이런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이니까 이것들은 경미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상. 그죠?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경미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여기 없는 것들은 경미하다는 이야기인데 참 문제가 네, 지문이 어렵죠. 자, 그러면 제외되는 토지 면적. 자, 토지 면적. 종전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은 얼마 이상이냐. 아주 경미냐 경미하냐 기준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퍼센트 나오면 10%라는 기준 잘 기억하시죠. 여기는 10%고요. 그리고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이냐. 면적 얼마 이상이냐. 이거 참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것은 경미하지 않다고 봐요. 미만일 때 경미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종전 면적 퍼센테이지 나왔어. 증감. 자, 그러면 이것도 10% 이상 증감이 경미죠. 경미하지 않습니다. 10% 미만일 때 경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면적 10% 이상, 그리고 면적 3만 제곱 이상, 그리고 종전 면적 10% 이상 증감하는 게 경미. 이런 경우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경미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 이상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법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유형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도 참 어려웠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한 번 정도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이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 경우를 경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비법이네요.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해야 되는 경우 그 주택 공급 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 국민주택 공급. 자, 이 지문은 이런 국민주택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인수를 해줄 거냐 이런 지문은 3번이나 기억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용적률을 올려서 증가되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더 짓게 되면 더 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가되는 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으로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 줘라. 그렇죠? 인수자. 그러면 인수자가 이를 뭐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이제 누구한테 인수를 할 거냐? 자, 우리 인수자는요, 국민주택을 인수받을 사람은 국가도 되고, 지자체도 되고, 그리고 주택공사 등한테도 인수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인수자가 누굴까? 국가, 즉, 중앙행정기관의장일까요? 즉, 국장일까요? 아니면 지자체일까요? 1번이 국장일까요? 우선 인수자가. 2번 지자체. 그리고 3번 LH. 누가 우선 인수자일까요? 누구한테 인수자 지자체가 우선 인수고 지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한테 2번이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돼요. 얘가 3번이다 이렇게 나야 돼. 자, 그러니까 우선 인수자는 지자체한테 먼저 우선 인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자는 건설된 국민주택을 국장, 시도의사, 시장, 주택공사에 공급한다. 맞죠? 이렇게 이제 올려서 짓게 되면 증가된 면적을 국민주택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데 그럴 때 인수자라는 사람이 국장, 시도의사, 그리고 주택공사 등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는 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천 방법으로 선정한다. 맞고요. 그리고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인수자가 여기라는 이야기야. 지자체. 지자체가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 그러면 니들 용적률 올려서 지었으니까 더 지었잖니. 그러니까 증가된 면적 일정 부분을 니들이 임대주택 지어서 우리에게 공급해줘라. 그때 이때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이 건축은 건축비만 받아가고 토지는 우리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봐라. 우리한테 그냥 기부한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니들 용적률 올려서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부속 토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을 인수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여러분은 누구한테 우선 인수하게 한다고요? 여기 2번 지자체에게. 근데 지자체가 힘들대. 그러면 누구한테? 그 다음엔 중앙정부 국장한테. 그러니까 이게는 인수할 수 없는 것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장한테 인수 요청을 해요. 여기 1번이 안 되면 국장한테 인수 요청을 하는 거예요. 1번이 우선 인수자고 지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중앙정부가 2번이고 그래서 중앙정부 그 다음에 LH가 3번이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LH가 아니라 여기는 국장에게 LH로 하여금 인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국장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는 국장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장한테 요청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법. 자, 조합 임원. 자, 정비법에서도 꼭 맞춰야 될 것은 임원에 관한 사항이죠.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조합에 들어온 이사 수는 5명 이상한다. 자, 여러분. 자,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이사는 사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이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비법에서 이사는 많다 그랬죠. 이사는 기본이 3명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넘을 때는 5명 이상이어야 돼요. 원래는 이사는 3명 이상인데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 넘을 때는 5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100명이 넘을 때는 5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이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죠. 근데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는, 즉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되지만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업무 집행하는 기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3번이고. 그 다음 조합 임원은 그 같은 목적 사업의 정비사업이라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죠. 겸직 금지. 자, 그리고 전문조합 관리인이 있네. 전문조합 관리인. 하도 요즘 이 임원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임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청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사항이 발생하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시장군수 선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되면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죠. 그러면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겠죠. 그래서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구가 전문조합 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3번이 틀렸죠. 자,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